청취자 여러분,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좀 빠르고 깊이 있게 지식을 흡수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가장 날카롭고 매력적인 지식의 정수를 추출해드리는 시간이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텍스트는요, 그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뮤의 철학적 정수를 6단계의 논리적 흐름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바로 카뮤의 인생 수업이라는 자료인데요. 이 텍스트 정말 훌륭하죠. 사실 카뮤의 글을 읽다 보면 소설이나 에세이, 또 철학서 곳곳에 눈부신 문장들이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건축물로 재구성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탐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또 꽉 찬 지하철이나 버스에 시달리면서 출근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일상이죠. 네, 그렇게 쳇바퀴 돌 듯 살아가다가 문득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결국 다 끝날 텐데 이 아등바등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일까? 이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먹먹한 감정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막막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오히려 뜨겁게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카미의 시선을 빌려서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미션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카뮤가 말했잖아요. 네. 우주가 몇 차원인지 영혼이 있는지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익숙했던 일상에 갑자기 쫙 균열이 가면서 왜? 라는 질문이 튀어나오는 승만에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카뮤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카뮤가 말하는 부조리, 즉 압슈르드는 우리가 흔히 저 회사 참 부조리해 할 때 쓰는 그 단순한 불합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용어랑은 좀 다르군요. 네, 실존적 의미의 부조리는 일종의 충돌에서 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고 내 삶에 뭔가 거창한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 같은 거네요.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런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하고 불합리한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갈망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탄생하는 감정이 두조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의미를 갈망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대면의 순간이죠. 오늘 자료에서 이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설명하려고 배우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 이야기죠. 네, 배우는 자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역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한두 시간 뒤에 막이 내리면 환호하던 관객도 다 떠나고 빈 객석만 남는다는 걸요. 그렇죠. 완벽한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도 배우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막 폭발시키면서 최대한 많은 삶을 소진하며 연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궁극적인 얼굴, 즉 피할 수 없는 한계인 죽음을 앞둔 우리의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는 어차피 다 사라질 무대 같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계획이나 성공이 다 무의미해지잖아요. 내일이 없어진다는 냉혹한 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절박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현재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와, 영원히 살 것처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냥 포기하고 자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카뮤는 자살이 정답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도피라고요. 네, 육체적 자살은 부조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를 지워버림으로써 그 대면 상황 자체를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카뮤는 육체적 자살보다 더 경계한 게 있습니다. 아, 그 철학적 자살이라는 개념이요. 이거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던데요? 맞아요. 이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종교나 어떤 초월적인 해답, 절대자에게로 훌쩍 건너뛰어버리는 도약을 카메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모순적이니까 아, 이건 신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얻으려는 태도 말이죠. 정확합니다. 카뮤가 보기엔 그건 눈앞에 있는 부조리의 진실을 똑바로 보기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리는 헛된 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헛된 희망을 죽여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네요. 아무런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호소 없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이 참 역설적이면서도 멋집니다. 네, 미래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실존적 자유를 얻게 되죠. 여기서 카뮤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양의 삶입니다. 양의 삶이요? 질이 아니라 양이요? 네, 삶의 질, 즉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를 따지는 객관적 기준은 부조리한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영원에 기대지 않고 덧없는 현재의 순간들을 최대한 많이 남김없이 경험하고 소진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 거죠. 아, 이거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삶에 거창한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오히려 제대로 사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고민하느라 오늘을 낭비하는 대신에 당장 지금 마시는 커피의 향기 아니면 퇴근길의 시원한 바람 같은 걸 있는 그대로 꽉 채워서 느끼라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완벽한 깨어있음, 그게 양의 삶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카뮤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넘어가 보죠. 시지프의 신화요. 끊임없이 산 위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그 형벌 이야기 말입니다. 네, 가장 유명한 대목이죠. 아니, 이 무의미한 짓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데 카뮤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옵니다. 카뮤는 시지프가 바위를 낑낑대며 밀어 올릴 때가 아니라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고 나서 산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그 하강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아,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 그 짧은 휴식 시간 같은 거요? 맞아요. 그 하강의 시간에 시지프는 자기 운명이 얼마나 무익한지 아주 명료하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회피하지 않고 두 눈으로 똑바로 직시하죠. 그리고 내 바위는 내가 짊어지겠다고 스스로 결단할 때 와, 시지프는 이미 자신을 짓누르는 그 운명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운명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자료에 보면 이 내면의 강인함을 표현한 엄청 아름다운 은유가 나오잖아요. 무적의 여름이라는 표현이요. 아,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한겨울처럼 차갑고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멸의 의지, 그 뜨거운 여름이 있다는 통찰이 정말 벅차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카뮤가 알제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독 지중해의 태양, 바다, 대지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아, 자연의 이미지요? 네, 매일매일 부서지지만 새로워지는 파도, 그리고 인간의 고통마저 숨김없이 비추는 태양의 명료람.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인 미래 대신에 지금 여기 현실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겸손과 반항을 배운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발이 닿아 있는 이 대지의 현실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요. 부조리에 맞서는 게 되게 멋지긴 한데 너무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몹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같아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뮤의 철학은 결국 개인의 고리대만 머물지 않잖아요. 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카뮤가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를 비틀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카뮤는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나에서 우리로 주어가 확 넓어졌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고통과 운명에 맞서서 아니요라고 반항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조리한 우주의 조건 속에 함께 묶여있는 동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 겪는 저주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한계라는 걸 알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소설 패스트가 떠오릅니다. 정확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엄성은
서로 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뮤가 말하는 연대는 완벽한 이상을 강요하면서 타인을 억압하는 그런 폭력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을 위한 희생 같은 걸 아주 경계했죠. 네,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타인의 고통을 내 어깨로 나누어 짊어지며 서로의 공통된 한계를 지켜주는 다정함. 그게 진정한 연대입니다. 인간적인 연민과 다정하며 이게 자료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카뮤의 독특한 시각이랑도 연결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상대를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질투도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네, 그런데 카뮤는 소유는 오히려 사랑을 파괴한다고 봤습니다. 타인을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그 자유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상실의 불안까지도 용기 있게 감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무수한 존재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서도 기꺼이 연대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카뮤의 철학이 차가운 이성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뜨거운 인간애로 끝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뮤의 안내를 받아서 부조리라는 차가운 절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내일에 대한 거짓 희망을 잘라내고 현재를 불태우는 자유를 얻었고요. 네, 시지프처럼 미소 지으며 마침내 타인과 다정하게 연대하는 뜨거운 삶의 긍정까지 도달했죠. 오늘날 정보의 홍수나 끝없는 목표에 짓눌려서 소진된 느낌이 드신다면 헛된 내일의 희망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내 뺨을 스치는 바람, 따뜻한 햇살의 양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카미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에서 조용히 탐구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6장의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아, 그 도발적인 질문이군요. 네, 바로 용서에 관한 카뮤의 통찰인데요. 카뮤는 용서한다는 것은 타인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원한이라는 과거에 묶인 스스로를 해방시켜서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주체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묵직한 통찰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가 언젠가 마법처럼 수정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거짓된 희망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철업적 자살을 저지르면서 현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맞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명료한 삶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조리한 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한 무적의 여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신층 탐구 시간에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매력적인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